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지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부모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봤을 이야기로 함께 하려 합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 자금, 그 미묘하고도 복잡한 주제입니다. 결혼은 둘의 일이라지만 돈은 여전히 부모의 일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숨 섞인 웃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축복과 부담, 기쁨과 현실이 함께 담겨 있죠.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딸 결혼을 앞두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혼수, 전세 자금까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제 노후 자금 통장이 순식간에 반으로 줄었어요.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걸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없는 걸까?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자녀의 결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키웠다는 인생의 마침표 같은 감정이 있죠. 그래서 결혼이란 기쁨 속에는 최대한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 세대는 자녀 결혼 때 집 한 채 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 한 채의 무게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수억, 아니 수십억을 호가하는 시대에 은퇴를 앞둔 부모가 그 짐을 대신 지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들 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평생 직장도 연금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무리하게 자녀의 결혼 자금을 떠안는 건 결국 내 노후를 포기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건 사랑일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건 오히려 사랑의 왜곡이 됩니다. 한 부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들 결혼 때 전세 보증금 2억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죠. 그때 생활비가 모자라 아들에게 조금 도와달라 했더니 아들은 그땐 결혼 자금이었잖아요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도 부모의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저 세대 간의 돈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돈은 정성이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거래나 계약의 약속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결혼 자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가치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각자 책임지는 것이 점점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출발점이지 부모의 결산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인생 저축을 다 쓰는 것은 사실상 내 노후의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중에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왜 몰라주지? 그 서운함은 결국 사랑의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자금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현실의 조율입니다. 어느 부모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결혼은 내 인생의 시작이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란다. 나는 내 출발을 축복하겠지만 대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결혼 후 더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도와주는 사랑보다 지켜보는 사랑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돈보다 부모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수억 원의 결혼 자금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식 비용 일부, 신혼살림의 보탬 정도는 부모의 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내 노후가 흔들릴 정도의 지원은 결코 현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인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결국 자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현명한 경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결혼 자금 문제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보다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혼은 감정의 절정이지만 돈은 냉정해야 합니다. 내 재정 상황, 노후 계획,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 없는 도움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세요.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상은 어렵다. 명확히 말하는 것이 나중에 오해를 막습니다. 셋째, 도움이 아니라 지지로 표현하세요. 돈으로 다 해줄 순 없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금전 이상의 안정감을 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출발이지만 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놓아줌의 순간입니다. 이제 자녀는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의 초입에서 등불을 들고 잘 가라,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결혼 자금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지혜의 깊이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사랑은 부담이 되고 절제된 사랑은 신뢰가 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녀에게 주려는 것은 돈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그 대답이 바로 당신 인생의 평온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